감추린 한국사 약속의 이름 최승건입니다. 자, 오늘 이것이 진짜 국가다. 예, 고구려 후의 발해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힘차게 공부 한번 해보도록 해요. 개인적으로 제가 굉장히 매력을 느끼는 그런 나라입니다. 발해. 네. 우리 옛날에 그 서태지와 아이들의 그 발해를 꿈꾸며라는 그런 노래도 있었죠. 왜 그렇게 매력적인가? 이 국가의 체제를 정말 그 잘 운영할 줄 알았던 그런 국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약 230여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짧은 거 아니에요? 230여 년. 보통 신라도 뭐 1000년이고 고구려 뭐 700년, 뭐 고려, 조선 이런 나라들도 500년 이렇게 되는데 실질적으로요. 예, 중국의 역사를 보더라도 보통 평균적으로 한 250년, 200년 정도의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한 왕조가. 그래서 짧은 그런 역사, 그 왕조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럼 발해가 왜 그토록 국가 운영을 멋있게 했는가? 그래서 왜 진짜 국가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는가? 그것에 대해서 지금부터 힘차게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해. 발해. 기분 좋죠? 네. 그럼 우리가 이제 발해 딱 놓고 봤을 때 발해. 우선 발해가 처음에 우리가 이제 그 생각을 할 때에 발해가 중국의 동북공정을 하면서 중국의 역사다, 중국의 역사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발해를 우리의 역사로 생각을 하고 인식을 하고 연구를 했던 시기는 한 200년 정도밖에 안 돼요. 그 전까지 별로 발해에 대해서 등한시하거나 발해에 대해서 자꾸 끄집어내고 이러는 거를 별로 달가워하지 않았어요. 우리 스스로가. 왜 그러냐면 이제 중국의 그 심기를 불편하게 한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이제 이 발해를 동북공정, 중국이 동북공정하면서 자기네의 역사로 편입을 시켜버렸죠. 그게 끝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우리가 이 발해가 고구려의 후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근거를 우리가 제시를 하는데 참 빈약하게도 시험 문제에 나오는데 빈약하게만 우리가 이제 할 수 있어요. 이게 뭐냐면 주민 구성이 지배층이 주로 고구려인이다라는 겁니다. 지배층이 고구려인이다. 그러면 반대로 피지배층은 누구냐? 피지배층은 누구냐라는 거죠. 말갈인이다라는 거죠. 그럼 말갈인을 도대체 누구로 보느냐? 말갈인을 누구로 보냐면 여진족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여진족은 이제 고려시대 때 금나라로 유명하고요. 조선시대로 보면 청나라를 세웠던 여진족의 조상들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어쨌거나 우리가 지배층은 우리가 고구려인이다. 그러면 얘들은 거의 그 뭐 노예와 같은 그런 존재입니까? 아니에요. 그냥 백성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예, 주민 대다수를 이루는 백성이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근거를 우리가 놓고 볼 수 있냐면 발해인들이 스스로를 고려인이라고 불렀어요. 여러분들 그 고려나 고구려나 똑같은 겁니다. 국호가 똑같아요. 고려인이라고 불렀고요. 고려라고 칭하고 국호를. 그 다음에 발해 왕을 고려 국왕이라고 칭했어요. 어디에? 외교 문서에. 일본에 보내는 외교 문서에 이렇게 호칭을 했어요. 누가? 무왕이 그런 호칭을 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고구려의 후예다라는 것을 이제 말해주고 있고요. 또 그 다음에 발해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그 유적이 있어요. 예를 들면 온돌장치를 사용한다든가, 중국 사람들은 온돌장치 안 하거든요. 온돌장치를 사용한다든가, 또 그 다음에 무덤 양식이 그 굴식 돌방 무덤이라든가, 중국 같은 경우 벽돌 무덤 많이 사용했다고 했죠. 또 그 다음에 문화재, 불상의 이 모습이 고구려 것을 본받았다든가, 또 연꽃문이라든가, 또 굴식 돌방 무덤의 그 천정의 모양이 고구려처럼 모주림이에요. 이 모주림 더 문화사 공부를 할 때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모서리를 자꾸 없앤다 해서 모주림이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기와가 연꽃무늬 기와, 와당, 그 와당이 기와거든요. 그런 것이 이제 연꽃무늬 고구려 것과 흡사하다. 그래서
고구려 이 발해는 고구려를 이어받았다라고 우리가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주요 왕별 역사 흐름, 즉 연대 흐름을 한번 보겠습니다. 주요 왕별 역사 흐름, 주요 왕별. 주요 왕이라고 해봐야 몇 명 되지도 않습니다. 몇 명 되지도 않아요. 맨 처음에 이제 고왕 나오는데 고왕 높을 고자 쓴 거죠. 누구예요? 대조영이에요. 대조영이에요. 대조영은 건국을 했습니다. 동모산 근처에 건국을 했어요. 698년도에. 고려 망하고 나서 몇 년 된 거예요? 30년 뒤에. 바로 뒤를 이어가지고 세웠다라고 보시면 됐습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초창기 때 당나라 관계가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당나라 입장에서는 신라하고 약속을 해가지고 고구려 땅을 고구려 땅을 당나라가 지배를 하고 있는데 고구려의 후예들이 발해란 나라를 떡하니 세웠으니 좋지가 않겠죠. 그래서 대조영을 죽이려고 무지한히 노력을 한 겁니다. 그래서 대조영이 목숨의 위협도 느끼고 그래서 동모산 근처에 건국을 했다. 초기에 나라 이름은 진국이었어요. 진국이었어요. 참 진이라는 나라 이름이 많아요. 그렇죠? 이 나라가 좋은가 봐요. 이게 진. 그러다가 국호를 나중에 발해로 고쳤다라는 겁니다. 요거 대조영. 그 다음에 이제 무왕이 등장했어요. 무왕. 이게 기억해줘야 되는 거는 무문선이에요. 무왕. 뭐 대문예, 대무예라고 하는데 8세기 그때에 연호를 인안이라고 사용했습니다. 인안. 연호를 사용했다. 그러니까 발해 같은 경우 딱 보면 국가 초반부터 굉장히 진취적이고 자주적인 중하고 대등하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북만주인을 장악을 했어요. 그러니까 무왕은 주로 이름에서 느껴질 수 있듯이 막 무기 가지고 전쟁 많이 했던.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합니까? 장문유를 시켜서 장문유라는 사람을 시켜가지고 산둥반도를 공격을 해요. 먼저 선제 공격을 해요. 산둥반도의 위치 여러분들 지도에서 놓고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어떻습니까? 중국 본토 거의 내륙이에요. 지도 잠깐 볼까요? 예.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입체적으로 공부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입체적으로. 예. 그래야지만 느낌이 팍팍 갖고 이게 진짜 이렇구나라는 어떤 느낌들 쫙쫙 받는 거죠. 네. 그러면 산둥반도 이게 산둥반도예요. 이게 산둥반도. 그러면 보통의 우리가 쭉 보게 되면 제일 많이 나오는 지형이 이 랴오강 요동 요기잖아요. 요기를 많이 하려고 그러는데 여기까지 갔다라는 것은 이 중국의 핵심부를 찌르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대단한 겁니다, 이게. 예, 무왕이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북만주 일대를 장악하더라. 야호. 그리고 무왕 때에 일본과의 교류가 굉장히 본격적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본한테 당당하게 딱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고려의 왕이다. 고려의 왕이야. 난 고려 국왕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면 일본한테 우리를 상국으로 섬겨라 라고 자신감 있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왕 8세기 때 역시 문왕이 등장해요. 벌써 이제 이름이 문왕이에요. 문왕이니까 딱 뭡니까? 문화, 문예, 또 문물 이런 것들 정비를 했던 왕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문왕. 자, 문왕은 연호를 대흥이라고 불렀어요. 역시 또 연호 새우죠. 네, 대흥, 문왕. 그러면 문물을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황상이라는 칭호가 있습니다. 황제란 얘기죠. 자, 수도를 대조영 동모산에서 어디 상경으로 옮겼다가 또 중경으로 갔다가 이렇게 도시들을 많이 발전을 시킵니다. 자, 이때 당나라의 국력이 시들시들 해버려요. 그 잘 나갔던 당나라가 시들시들해요. 바로 안사의 난, 안록산과 사산행의 난. 얘들이 절도사거든요. 이 절도사라는 거는 당나라 변방을 지키는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군사적 사령관이에요. 얘들한테 당나라 정부가 굉장히 자유권을 줬는데 얘네들이 각지에서 들고 일어납니다. 각지에서 들고 일어났던 그 첫 번째 원인이 당나라 현종. 현종과 깊은 관련이 있던 양귀비. 이 양귀비가 국정을 농단했죠.
그래서 이로 인해서 각지에서 절도사들이 난립을 해서 결국에는 당나라가 망하게 되는 가장 큰 원인이 되는데, 혼란기죠. 이 혼란기 그 틈을 이용했다라는 거죠. 틈을, 안사의 난을 틈타 지배체제를 정비하면서 당나라 힘이 약하니까 당나라하고 어떻게 해? 손을 잡습니다. 우리 좋은 관계 유지하자. 무왕 때는 안 좋았잖아요. 네. 지난번에 미안했어 친구야. 병 주고 약 주고 하더라. 그래서 당의 제도를 수용하더라라는 얘기예요. 당의 제도를 수용하더라라는 얘기죠. 그러한 내용들이 거기에 쫙 나와 있죠. 당문화 수용하다. 그러면서 당나라 친서관계 유지하면서 또 적대적 관계가 있었던 신라하고도 친서관계 유지하기 위해서 신라도라는 신라로 가는 길을 만들어요. 신라로 가는 길, 신라 경주로 가야 되겠죠, 이쪽으로. 그래서 동해안 길을 따라가지고 신라로 가는 길을 이렇게 이 신라도를 문왕 때 만들더라. 당나라의 제도나 문물을 수용해가지고 국립대학인 주자감을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또 뭐를 합니까? 당나라의 제도인 삼성육부 제도, 이런 것들을 문왕 때에 딱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문왕이 국가의 문물이나 제도를 완성을 시켰어요. 이것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비록 적국이었던 당나라에 국비 장학생들을 쫙 보내는 거예요. 국비 장학생들. 그 국비 장학생들이 쫙 당나라 가가지고 공부를 해가지고 당나라에서 치러지는 과거 빈공과에 합격을 합니다. 자, 여기에서 국가 운영의 묘미가 있어요. 바로 뭐냐면 당나라의 수도가 장안이거든요. 장안. 그래서 우리가 그것 때문에 나온 뭐 장안의 화제거리다, 장안의 소문이 달았다,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게 이 장안이 그 수도를 명칭하는 그런 어떤 대명사가 됐는데, 그만큼 당나라의 수도인 장안이 유명했다는 거죠. 이 당나라는 국제적인 그런 동아시아권을 형성했던 국제적인 그런 그 나라였기 때문에 세계 각지에서 저 먼 유럽에서조차 당나라의 외국인들이 그 장안에 득식을 벌였어요. 엄청나게 많이 벌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외국인들이 당나라에서 이 좋은 제도도 본받아서 자국도 가지만 당나라에서 내가 관리가 되고 싶어. 그래서 외국인들이 보는 과거가 있습니다. 이게 빈공과예요. 빈공과. 이 외국인들이 보는 과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국인들이 보는 과거보다 훨씬 빈공과가 어렵죠. 이 빈공과에 발해 유학생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합격을 하더라는 얘기예요. 물론 빈공과에서 많이 합격을 했다, 국가 출신별로 놓고 봤을 때 어느 시대 때는 뭐 통일신라, 어느 시대 때는 또 뭐 발해 이렇게 했는데, 통일신라와 발해가 서로 합격률을 놓고 보면서 경쟁을 했어요. 그러면 통일신라는 왜 그렇게 유학생들이 많았느냐? 이 육두품들이 신분의 한계 때문에 이 사무친 거예요. 그 사무쳐가지고 그 사무친 마음을 보다 큰 세계에 가서 내 뜻을 펼치리라 딱 해가지고 간 거예요. 빈공과에 합격을 딱 해가지고 거기서 벼슬을 하고 이름을 떨치면 신라에서 내 고향에서도 나를 알아줄 수 있겠지. 그러나 안 알아주더라라는 얘기죠. 최고의 수재였던 최치원 같은 경우도 진성여왕에게 개혁안 시무 10조를 올렸지만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산으로 들어가가지고 개원필경 같은 그런 저서에 몰두를 했습니다. 그러나 당나라는 국비 유학생으로 인재들을 파견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 합격을 했어요. 합격한 사람은 진짜 그 당나라의 선진 문물을 공부를 했던 그런 인재들을 귀국을 시켜가지고 국가를 위해서 쓰이게 했다라는 거죠. 멋있지 않습니까? 멋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마어마한 대제국을 건설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선왕이 등장하죠. 선왕이 바로 전성기예요. 9세기 때 나타나는 전성기. 그냥 이것저것 다 전성기예요. 했던 일들을 딱 보니까 역시 연호를 건흥이라고 딱 세우죠. 건흥이라고 세우고 완전히 저쪽에 있는 말갈을 다 복속을, 말갈족도 여러 그 부족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말갈족을 완전히 복속을 다 하더라. 그리고 요동 지방까지도 다 차지해요. 최대 영역이 돼버리는 겁니다. 최대 영역이 돼버려요.
그래서 당나라에서 이제 발해는 우리의 경쟁 상대가 아니야. 쟤들 인정을 해줘야 돼. 라고 인정을 해줘요. 처음에는 못 죽여서 안달이었었는데 인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멋진 별명 지어주는 거예요. 멋진 별명. 그게 바로 뭐냐? 대동성국이다. 바다 동쪽에 융성한 나라다. 멋진 별명을 지어줘요. 최대의 영토. 그 영토가 얼만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선왕 때에 비로소 행정구역을 다시 정비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수도의 역할을 하는 오경, 그 다음에 지방의 요지의 15부, 그 다음에 지방행정구역인 주가 62주나 됐습니다. 이때 62주나 된다. 신라는 통일하고 나서 주가 몇 개였습니까? 9주죠. 62주나 된다. 그래서 지도에서 확인할 때 발해의 영토는 신라와 국경선을 이렇게 맞이하고 있고 발해의 영토는 요동지방을 상대로 해가지고 이렇게 어마어마한 영토를 가지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대단한 거죠. 자, 이렇게 잘 나갔던 발해가 926년도에 멸망을 하게 되죠. 몇 년도에? 926년도 10세기 초반에 멸망을 하게 됩니다. 누구에 의해서? 거란족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돼요. 거란족에 의해서 멸망을 합니다. 고구려의 뒤를 이어가지고 고구려랑 국호를 똑같이 사용했던 나라가 왕건이 세운 고려였잖아요. 고려. 이 고려는 왕건이 고려를 세우고 나서 발해한테 굉장히 큰 도움을 받아요. 왜 큰 도움을 받냐면 발해가 망하고 나서 발해의 유민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고려로 들어오게 됩니다. 자, 인구가 내 나라의 인구가 늘어난다는 얘기죠. 그럼 국가가 부강해지는 것이죠. 근데 발해를 누가 멸망시켰어요? 거란족이 멸망시켰어요. 그래서 태조 왕건은 거란족을 싫어했어요. 거란족을 경계했어요. 거란족이 이때 조금씩 자기의 세력을 늘리기 위해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주변국하고 친서관계를 맺기 위해서 사신을 보냅니다. 낙타를 쫙 해가지고 개성으로 보내요. 근데 왕건이 사신 만나지 않고 거들떠 보지도 않고 사신이 선물로 가지고 왔던 이 낙타를 개성에 있는 만부교라는 다리에다 묶어놓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굶어 죽였어요. 태조 왕건 때부터 이 거란족하고 관계가 안 좋았던 것이죠. 안 좋았기 때문에 고려 왕조 초반기에 이 거란족이 쳐들어올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발해도 역시 멸망을 했습니다. 부흥운동이 일어나죠. 그래서 정왕국이라는 나라가 세워지는데 이것이 고려 중기까지 이어져요. 그 만주의 정왕국이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그래서 중국 세력들은 이 고려와 정왕국 사이를 이간질 지켜가면서 세력이 커지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을 했던 것이죠. 발해의 멸망을 두고 나서 이 후대의 어떤 학자들은 과연 거란족에게 이렇게 순식간에 발해가, 그 잘나갔던 발해가 멸망할 수 있었겠느냐. 어쩌면 이거 말고도 다른 어떤 원인이 있었을까. 물론 지도층의 내분이 또 일어나게 되는 그런 부분은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어느 국가나 멸망할 때에 지도층이 내분되고 단결되지 못하고 와해되고 뭔가 새로운 것을 진취적으로 끌어가는 그런 마음은 없고 계속 무사 안일주의가 팽배하게 되고 이런 어떤 모습은 공통적으로 보이는 모습인데, 학자들은 이 백두산이 크게 화산 폭발을 하면서 이 발해가 타격을 입은 것이 아니냐라고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자, 발해의 제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당나라의 문화를 본받아가지고 발해가 이 정치제도부터 선진문물을 가지고 받아들였죠. 그래서 오히려 당나라와 계속 그 역대적으로 친성관계를 유지했던 신라 같은 경우는 오히려 안 받아들였는데 발해는 잽싸게 받아들였다. 당나라의 삼성육부를 받아들였다라는 겁니다. 삼성육부. 3개의 성이 있어요. 재상급들이 운영하는 3개의 성. 그 다음에 6개의 부서가 있습니다. 거기 지도를 보게 되면은 당나라의 성은 정당성이에요. 정당성. 최고의 기구가 정당성이에요. 여러분들 이 정당성 이 명칭 하나만 아시면 돼요. 다른 거 알 필요 없어요. 그 밑에 뭐 선조성, 중대성 이런 거 알 필요 없어요. 정당성 하나 딱 아시면 돼요. 정당성 최고 기구 아래에 실제로 하는 육부를 두었다라는 겁니다. 육부를 두었는데 당나라 같은 경우는 2호의 병형공 6개를 두었는데 이름을 뭘로 바꿨느냐? 충의니 지의 신.
이게 유교식으로 바꿨어요. 그럼 6개의 부서를 둘로 나뉘어서 하나는 좌사정, 하나는 우사정 이렇게 성격별로 나뉘어 가지고 체계적으로 전문적으로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당나라는 최고 기구가 중서성이었거든요. 중서성. 이 중서성이 최고 기구였고 실무 행정을 담당하는 곳은 상서성이 관장을 했어요. 즉 최고 기구 따로 실무 행정 6부를 관장하는 상서성 기구 따로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업무 진행의 속도라든가 효율성 부분에 있어서 상서성 6부에서 상서성 거쳐가지고 최고국이 중서성 거쳐서 국왕한테 이렇게 갔는데 발해는 최고 기구 아래에 6개의 부서를 두었다는 거. 업무의 효율성을 그만큼 더 반영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놓고 봤을 때에 우리가 이 발해의 제도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당나라의 삼성육부 제도를 영향을 받아서 받아들였으나 운영 자체는 독자적으로 운영을 했다. 이름도 똑같이 사용하지 않았고 좌사정, 우사정 이렇게 나누었고 실무 행정을 담당하는 6개의 부서가 최고기구 정당성 직속으로 두었다. 그렇게 우리가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감찰기구인 중정원이 있었고요. 서적 관리하는 문적원, 그 다음에 주자감, 국립대학, 주자감. 당나라 같은 경우도 이 국립대학이 있었잖아요. 똑같이 이렇게 했습니다. 자, 지방행정 군사제도는 지방행정 5경 15부 62주를 두었다. 그것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느껴주셔야 돼요. 그냥 무조건 왜 5경 15부 62주. 제가 아까 신라과랑 비교를 했잖아요. 어마어마한 어느 임금 때 제일 잘 나갔던 선왕 때. 선왕 때 이것을 정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제일 영토가 넓었기 때문에. 자, 중앙군 10위인이 이렇게 두었고요. 대외관계 보겠습니다. 대외관계 여러분 상식선에서 발해는 고구려를 이어받았기 때문에 초기에 어디와의 관계가 좋지 않습니까? 당나라하고 여기 있는 당나라하고 신라와의 관계는 적대적이었습니다. 조국의 왼수였어요. 그러나 문왕 때부터 당나라와 신라하고도 친선관계를 유지한다라는 거죠. 굉장히 국가의 그 외교 방향을 탄력적으로 운영을 했다라는 거죠. 어제의 적이 오늘의 친구가 되는 것이고요. 오늘의 친구가 내일의 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영원한 적으로 삼아서 막 이렇게 그렇게 해서 국가 망하게 만들었던 시대가 있었죠. 바로 언제였습니까, 여러분들? 조선의 인조 때였죠. 여러분들 그 영화로도 나왔어요. 남한산성. 인조와 인조 밑에 있는 그 신하들, 서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명나라와의 의리를 끝까지 지킨다 해가지고 국제 정세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파악을 제대로 못했죠. 명나라는 찌그러지고 있었고 당시에 오랑캐라고 업신여겼던 이 여진족, 말갈족이 세웠던 청나라가 크고 있는 상황이었었어요. 근데 끝까지 명과의 의리를 지킨다 해가지고 청나라가 쳐들어왔죠. 병적불안. 우리나라가 국가적으로 놓고 봤을 때 최대의 치욕스러운 항복을 했습니다. 인조가 청나라 황제에게 가서 3번 절하고 9번 머리를 땅에 찧었어요. 이런 적은 없어요. 항복을 해서 죽음을 당했어도 이렇게 굴욕적인 항복을 한 적은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라가 망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인질로 청나라로 끌려갔고 수많은 여자들이 공여로 청나라로 끌려갔습니다. 국가는 황폐화돼. 그래서 이 발해가 국가 운영을 굉장히 탄력적으로 잘했다라고 제가 힘주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발해에 대해서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봤고요. 여러분들 그 발해의 문화라든가 이런 부분도 지금 공부를 안 했습니다만 우리가 문화사 공부를 할 때에 좀 더 자세하게 다뤄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발해의 큰 영토죠. 영토. 네, 여기 상경이 있고요. 동경이 있고, 네, 있죠. 그냥 보기만 해도 뿌듯합니다. 뿌듯해요. 자, 여기 보시면 발해 그 중앙정치제도에 대해서 딱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고기구가 어디예요? 정당성 아래에 실무행정을 담당하는 6개의 부서를 두었다. 충인이 지혜신. 근데 그냥 6개의 부서를 둔 것이 아니라 좌사정을 둬가지고 3개의 부서를 다스리게 하고 우사정을 둬가지고 3개의 부서를 다스리게 했다. 충인이 지혜신이 유교식 명칭이죠. 자, 여기에서
가로를 놓고 봤을 때 여기 상서성, 문화성, 중서성 이건 뭐예요? 당나라의 삼성육부의 명칭이에요. 당나라 삼성육부의 최고기구는 뭐라고요? 중서성이에요. 그 다음에 실무행정을 담당하는 기구는 상서성이에요. 바뀌었죠. 예, 바뀌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정대는 관리 감찰하는 오늘날의 어사대 역할을 하는, 그 다음에 문적원은 이제 그 책을 관리하는, 그 다음에 국자가 국립대학이죠. 이런 것을 두었습니다. 이거 이제 가로 있는 것은 이제 당나라의 그 명칭이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시험에 꼭 나오는 예제를 힘차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힘차게. 자, 54번. 다음 밑줄 그은 그가 건국한 나라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가. 밑줄 그은 그. 안 보이죠? 그 어디 있습니까? 그는 여기 있어요. 그는 드디어 무리를 이끌고 동쪽 게르의 옛 땅으로 들어가. 게르부 고씨가 왕위를 세습했잖아요. 어디예요? 고구려죠. 들어가. 동모산을 거점으로 하여 성을 쌓고 거주하였다. 그는 용맹하고 병사 다루기를 잘하였으므로 말갈의 무리와 고구려의 남은 무리가 점차 그에게 들어갔다. 구당서. 이게 당나라의 역사책이죠. 그는 누구예요? 대조영이죠. 근데 그를 물어보는 건 아니잖아요. 그가 세운 나라 어디? 발해를 물어보고 있다. 장문유의 수군이 당의 산둥반도 지방을 공격했다. 네, 무왕 때죠? 예, 무왕 때입니다. 맞습니다. 서해양로를 개척하여 요서지방으로 진출하였다. 요서지방이 아니라 요동지방. 네, 요동지방. 신라와는 상설교통로를 개설하여 대립을 해소하려 했다. 신라도가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3세기 말에 선비족의 진입을 받아 세력이 크게 쇠퇴됐다. 이거는 왜 이게 여기에 들어갔는지 모르겠어요. 3세기 말도 아니고 926년도면 10세기 초잖아요. 선비족도 아니고 무슨 족이에요? 거란족이죠. 터무니없는 거죠. 그래서 기역과 디귿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기역과 디귿. 정답 2번.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지도에 나타난 중경, 상경, 동경으로 천도를 단행한 왕의 제2기가 어떤 수도를 정비를 했어요. 문물이라든가 시스템을 잘 정리를 했어요. 문왕이다 라는 거죠. 문왕. 신라들을 통해 신라와 교류하였다. 그렇습니다. 고려 국왕을 표방하고 일본과 교류했다. 이거 우리가 좀 생각해 봅시다. 세모. 대응이라는 독자적인 연어를 사용하였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장문유로 하여금 산둥반도를 공격하게 했다. 이거 무왕 때죠. 무왕 때. 안사의 나라를 듣다 요하까지 영토를 확장하였다. 요하가 어디예요? 요령지방이죠. 요동. 그쪽 얘기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두 가지를 놓고 봐야 돼요. 이게 문왕이잖아요. 고려 국왕을 표방하고 일본과 교류를 하였다. 자, 여러분들 무왕 때 일본에 보낸 국서에 그렇게 됐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나올 때 이거 무왕 때인데 답이 두 개인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럼 무왕 때 일본한테 이미 외교관계를 어떻게 했습니까? 고려 국왕이라고 했죠. 그럼 문왕은 무왕 그 다음이죠. 그러니까 계속 그러한 전통이 이어졌다라는 뉘앙스로 여러분들이 파악하셔야 돼요. 이럴 때 확실하게 틀린 거 골라주셔야 돼요. 무왕 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 4번.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잘 나갔던 나라 발해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한번 해봤고요. 발해의 후예들이 정한국이라는 나라를 세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만주 역시 고려 중반기까지 우리의 역사적인 무대가 되었다라는 거죠. 고려가 삼국을 통일함으로 인해서 만주가 우리의 역사에서 무대에서 사라졌다라는 그런 잘못된 역사 인식은 우리가 조금 생각을 달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4300년이 넘는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서 만주를 우리의 역사로 생각하지 않는 그런 기간은 약 몇 년 정도? 한 700여 년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700여 년 정도. 더 많은 기간들이 만주가 우리의 역사였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드넓은 만주 이것을 우리가 되찾기 위해서는 무엇부터 해야 될까요? 통일부터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발해를 꿈꾸며 우리가 곧 발해의 후예임을 명심하시기 바라고요. 오늘 여기까지 고맙습니다.